시세가 낮다니요?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 가서 다시 집을 구하라는 겁니까? 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주민들은 더욱 흥분합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저렇게 차갑게 사람들을 대하는 저 젊은이가 정말 언니의 아들일까요? 정혜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실례지만 강도윤 씨라고 하셨죠? 혹시 어디서 나고 자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의 시선이 정혜에게 향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제 개인사가 이 자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혜는 당황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순간 도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주민들이 정혜를 바라봅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하는 표정들입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정혜는 입술을 떨며 다시 묻습니다. 혹시 친어머니 이름을 아십니까? 박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 순간 주민센터 안이 고요해집니다. 모두가 정혜와 도윤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그러나 곧 더욱 차갑게 굳어집니다. 도윤이 냉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박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저를 버린 여자죠. 그 여자는 저에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그 여자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전해주십시오. 저는 그 여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여자가 저를 버렸듯이 저도 그 여자의 존재를 버렸다고 말입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의 아픔,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쌓이고 쌓인 원망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단칸방에서 박정혜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 구석구석을 비추지만 정혜의 마음까지 환하게 비추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고 천장에는 비 새는 자국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혜에게 이곳은 그저 낡은 집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처음 둥지를 틀었던 곳,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 그리고 홀로 남아 지난 세월을 견뎌온 곳입니다. 정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채웁니다. 정혜는 찬장에서 오래된 머그잔을 꺼내 보리차를 우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길에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빗자루를 들고 대문 앞을 쓸고 계십니다. 정혜는 작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가족 같은 존재들입니다. 식사를 마친 정혜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재개발 관련 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동네 곳곳에 재개발 관련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집을 팔라고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정혜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떠나면 남편과의 추억도 지난 세월도 모두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혜는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문을 나섭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슈퍼마켓 앞에서는 김 사장이 채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혜가 다가가자 김 사장이 손을 흔듭니다. 정혜 씨, 오늘 주민센터 가시는 거예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오늘 재개발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쉽니다. 걱정이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혜도 같은 마음입니다. 불안함이 가슴 한편을 짓누릅니다.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 정혜는 골목길 곳곳을 둘러봅니다. 저 모퉁이 구멍가게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모여들던 곳입니다. 저기 담벼락은 여름이면 나팔꽃이 예쁘게 피어나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정혜의 삶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정혜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민센터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나이 든 할머니들은 모여 앉아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고 중년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며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입니다. 정혜는 아는 얼굴들을 보며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웃 할머니가 정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혜 씨,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함부로 내쫓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향합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입니다. 정혜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닮은 얼굴입니다. 정혜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저 눈매, 저 이마선, 저 입술 모양. 오래전 언니 박정희의 얼굴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정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정혜는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남자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주민들을 둘러봅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시선만이 느껴집니다.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언니가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던 그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그 순간, 그리고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정혜는 그때 어렸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의 눈물,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결국 사라져간 그 작은 생명을 말입니다.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설마 저 아이가, 그 아기가 자라서 돌아온 걸까? 정혜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반가움과 두려움, 죄책감과 궁금증이 뒤섞입니다. 정혜는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남자가 입을 열 때까지 정혜는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이 순간이 정혜의 평범했던 일상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정혜는 아직 모릅니다.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주민센터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집니다. 남자는 단상 위에 올라서서 주민들을 내려다봅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입니다.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갑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목소리입니다. 정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강도윤. 그 성씨가 정혜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언니가 아이 아버지 성을 따서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저 강씨 아들이라고만 불렀던 그 아이. 정혜는 입술을 깨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정혜는 도윤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분명합니다. 언니의 얼굴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 지역은 오래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곳을 매입하여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은 제대로 해주시는 겁니까? 도윤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시세에 맞춰 보상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지역 시세가 낮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시세가 낮다니요?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 가서 다시 집을 구하라는 겁니까? 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주민들은 더욱 흥분합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저렇게 차갑게 사람들을 대하는 저 젊은이가 정말 언니의 아들일까요? 정혜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실례지만 강도윤 씨라고 하셨죠? 혹시 어디서 나고 자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의 시선이 정혜에게 향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제 개인사가 이 자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혜는 당황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순간 도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주민들이 정혜를 바라봅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하는 표정들입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정혜는 입술을 떨며 다시 묻습니다. 혹시 친어머니 이름을 아십니까? 박정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 순간 주민센터 안이 고요해집니다. 모두가 정혜와 도윤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그러나 곧 더욱 차갑게 굳어집니다. 도윤이 냉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박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저를 버린 여자죠. 그 여자는 저에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그 여자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여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여자가 저를 버렸듯이 저도 그 여자의 존재를 버렸다고 말입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의 아픔,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쌓이고 쌓인 원망이 느껴집니다. 정혜는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옆에 앉은 이웃이 정혜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으세요?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도윤은 다시 사무적인 표정으로 돌아와 말을 이어갑니다.
각 가구별로 보상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술렁입니다. 일주일이라니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들 무거운 표정입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정혜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도윤에게 다가갑니다. 강도윤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차갑게 쳐다봅니다. 더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혜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박정희는 제 언니입니다. 당신이 언니의 아들이라면 저는 당신의 이모가 되는 겁니다. 도윤의 얼굴에 잠시 놀람이 스칩니다. 그러나 곧 냉소를 띠며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와서 가족 행세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가족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고 앞으로도 혼자 살 겁니다. 정혜는 눈물이 핑 돕니다. 도윤 씨, 언니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도윤이 차갑게 웃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갓난아기를 버립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언니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한 아이의 아픔이 정혜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정혜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도윤의 마음을 녹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느껴집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도윤의 차가운 눈빛과 증오에 찬 목소리만 맴돕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방이 정혜를 맞이합니다. 정혜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0년대 정혜가 25살이었을 때입니다. 언니 박정희는 당시 30살이었습니다. 언니는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언니를 좋아했지만 언니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고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습니다. 언니는 아이 아버지에 대해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요.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언니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미혼모가 된 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밤새 논쟁했습니다. 결국 내려진 결론은 냉혹했습니다. 아이를 낳되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혜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언니가 아이를 낳던 날 작은 산부인과 병실에서 들려오던 아기의 울음소리를 말입니다. 정혜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야, 우리 아기 좀 봐. 얼마나 예쁜지.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작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빨갛고 작은 얼굴, 꼭 쥔 주먹, 그리고 애절하게 울어대는 목소리.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병원에 왔습니다. 정희야,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제발 아이를 빼앗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 결국 언니는 아이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고아원 직원이 아이를 데려가던 날, 언니는 마루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혜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던 성격이 어두워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그 후로도 가끔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야, 나는 평생 그 아이한테 미안할 거야. 내가 엄마 자격이 없어. 언니는 술을 마시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혜는 언니를 위로했지만 언니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언니의 눈빛에는 늘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뜹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도윤이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언니가 평생 그리워하고 미안해했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상상이 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느꼈을 외로움, 엄마를 그리워하며 흘렸을 눈물, 그리고 결국 증오로 변해버린 그 감정들을 말입니다. 정혜는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한참 만에 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정혜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언니, 저예요. 정혜예요. 언니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정혜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혜는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언니 아들 봤어요. 강도윤이라고. 언니 아들 맞죠?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디서 봤어? 정혜가 대답합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 책임자로 왔어요. 언니, 그 아이가 언니를 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언니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 내가 그 애를 버렸잖아. 내가 엄마 자격이 없잖아. 정혜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합니다. 언니 만나봐요.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그러나 언니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나는 그 애 앞에 설 자격이 없어. 그냥 내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해. 그게 그 애한테도 나한테도 나아. 정혜는 답답합니다. 언니, 그렇게 도망만 치면 안 돼요. 그 아이도 언니도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정혜야, 제발 부탁이야. 그 애한테 내 얘기하지 마. 나는 그 애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야 그 애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정혜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언니도 도윤도 모두가 상처투성이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도윤에게 다가가야 할지, 언니의 말대로 그냥 두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서류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정혜는 그 금액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는 근처에 방 한 칸 얻기도 어렵습니다. 정혜는 다시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동네 주민들 5~6명이 함께 갑니다. 모두들 보상안을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도윤이 이미 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제히 항의합니다.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살라는 겁니까? 도윤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입니다. 시세에 맞춰 책정한 금액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산 게 몇십 년인데 이렇게 푼돈 주고 쫓아내려고 합니까?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사업은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추억이나 감정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말에 주민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누군가 소리칩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도윤은 그저 차갑게 웃을 뿐입니다.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강도윤 씨, 당신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도윤의 시선이 정혜에게 향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를 버린 사람들은 뭡니까? 저를 고아원에 던져놓고 평생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은 사람입니까? 정혜는 할 말을 잃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담긴 아픔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찾아왔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생일날에도 명절에도 항상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말에 잠시 숨을 죽입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도윤 씨, 당신을 버린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도윤이 냉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이해요? 무엇을 이해합니까? 갓난아기를 버리는 것을 이해하라고요? 저는 평생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저를 버렸는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정혜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도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집니다. 정혜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도윤 씨, 박정희는 제 언니입니다. 언니는 당신을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후회했든 안 했든 제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제 인생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정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오로만 살면 당신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도 결국은 당신 상처 때문 아닙니까? 도윤이 정혜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갑게 굳어집니다. 제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분노와 절망에 빠집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도윤은 주민들의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정혜가 도윤의 팔을 붙잡습니다. 도윤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들도 당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곳은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도윤이 정혜의 손을 뿌리칩니다.
저도 유일한 보금자리를 잃어본 적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 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가족이 있고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도윤은 그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갑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립니다. 옆에 있던 주민이 정혜를 부축합니다. 주민센터를 나서는 길, 정혜는 다시 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니가 받습니다. 정혜야?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제발 나와요. 도윤이를 만나요. 이대로 두면 그 아이도 언니도 평생 불행할 거예요. 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정혜야, 나는 그 애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나는 그 애한테 죽은 엄마야. 정혜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언니, 도망치지 마요. 언니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야. 그 애한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나타나면 그 애는 더 힘들어할 거야. 정혜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풀 수 있을까요? 정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혜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에 잠깁니다. 도윤의 차가운 눈빛,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혜는 결심합니다. 혼자서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입니다. 정혜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도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도윤은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입니다. 고아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아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귀국 후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해 빠르게 성장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정혜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갑니다. 도윤의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저를 짓밟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윤의 말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렇게 혼자 싸우며 살아온 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정혜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도윤이 다녔던 고아원 이름을 찾아냅니다. 푸른나무 고아원. 정혜는 그곳에 연락처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고아원 후원 관련 기사도 찾아봅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푸른나무 고아원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원자는 특정 아이 한 명을 지목해 오랜 기간 후원했다고 합니다. 정혜는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혹시 그 아이가 도윤이 아닐까요? 정혜는 도서관을 나와 곧장 푸른나무 고아원으로 향합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가니 외곽 지역에 고아원이 나타납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정혜는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나이 지긋한 원장 선생님이 나옵니다. 정혜는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도윤이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원장 선생님의 얼굴에 반가운 표정이 떠오릅니다. 아, 도윤이요? 그 아이를 아십니까? 정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윤이가 여기서 자랄 때 후원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후원자에 대해 아시나요? 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그 후원자분은 익명을 고집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내셨죠. 도윤이가 해외 유학 갈 때도 그분이 전액을 지원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그 후원자가 여자분이셨나요?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목소리로 봐서는 여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전화로만 연락하셨거든요. 정혜는 확신합니다. 그 후원자가 바로 언니 박정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니는 아이를 버렸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멀리서라도 아이를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혜는 원장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고아원을 나섭니다. 정혜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도윤의 분노도 이해가 됩니다.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정혜는 다시 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혜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서울 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서 도착한 곳은 작은 상가 건물입니다. 언니는 1층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는 가게 앞에 섭니다. 유리창 너머로 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언니는 혼자 반찬을 담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언니가 고개를 들더니 깜짝 놀랍니다. 정혜야? 어떻게 여기까지? 정혜는 언니 앞으로 다가갑니다. 언니, 나 푸른나무 고아원 다녀왔어요. 언니가 도윤이를 후원했다는 거 알았어요.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언니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혜는 언니를 안아줍니다. 언니는 정혜의 품에서 한참을 웁니다. 정혜야, 나는 그 애를 버렸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매일 밤 그 애 생각에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돈이라도 보내고 싶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정혜는 언니의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언니, 도윤이를 만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나는 그 애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나는 그 애를 버린 나쁜 엄마야. 그 애가 나를 용서할 리 없어. 정혜는 답답합니다. 언니, 도윤이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언니만큼이나 상처받았어요. 둘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풀릴 수 있어요.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웁니다. 나는 무서워. 그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 정혜는 언니의 어깨를 꼭 잡습니다. 언니, 도망치지 마요. 평생 이렇게 숨어 살 거예요? 도윤이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언니가 그 애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정혜야, 내가 후원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나는 여전히 그 애를 버린 엄마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정혜는 언니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언니,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용기를 내요. 도윤이한테 사과하고 진심을 전해요. 그게 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만나볼게. 하지만 정혜야, 그 애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해? 정혜는 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며칠 후 정혜는 언니와 함께 도윤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도윤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고 도윤은 냉정한 목소리로 승낙했습니다. 재개발 건 때문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만 오시겠다면 오십시오. 정혜는 언니를 설득해 함께 가기로 합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습니다. 정혜야, 내가 뭘 입어야 할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정혜는 언니를 진정시킵니다. 언니, 그냥 진심을 말하면 돼요. 도윤이는 거짓을 금방 알아챌 거예요. 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나는 늙었어. 그 애가 나를 보면 실망할 거야. 정혜는 언니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언니,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니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 있는 도윤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고층 빌딩 앞에 서자 언니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정혜야, 나 못 가겠어. 무서워. 정혜는 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언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용기 내요. 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자 세련된 사무실이 나타납니다. 접수 직원에게 약속을 말하자 안내를 받습니다. 복도를 지나 도윤의 사무실 앞에 섭니다. 정혜가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도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집니다. 큰 책상 뒤에 도윤이 앉아 있습니다. 도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합니다. 앉으십시오. 정혜와 언니는 의자에 앉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도윤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도윤이 드디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집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도윤이 차갑게 입을 엽니다. 박정혜 씨, 맞습니까?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도윤은 냉소를 띠며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35년 만에 찾아오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로 35년이 지워집니까? 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줘.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어. 도윤은 팔짱을 낀 채 말합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집안에서 미혼모를 용납하지 않았어. 부모님은 가문의 체면 때문에 너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어. 나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 나는 너무 약했어. 너를 지킬 힘이 없었어. 도윤은 냉정하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저를 버렸다는 겁니까? 약했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합니다. 아니야, 변명이 아니야.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매일 밤 내 얼굴이 떠올랐어. 그래서 나는 너를 후원했어. 멀리서라도 내가 잘 자라기를 바랐어. 내가 해외 유학 갈 수 있도록 돈을 보냈어. 도윤의 얼굴에 잠시 동요가 스칩니다. 정혜가 끼어듭니다. 도윤 씨, 언니는 당신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언니 나름대로 당신을 돌봤어요. 도윤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돈으로 속죄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언니는 더욱 울먹입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내게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할 말은 다 들었습니다. 언니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도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고아원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었으니까요. 정혜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도윤 씨, 언니도 당신만큼 아파했어요. 증오로 사는 건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도윤은 돌아서서 두 사람을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제 방식대로 성공했고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나타나는 당신들이 필요 없습니다. 언니와 정혜는 사무실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언니는 주저앉아 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도윤은 의자에 깊이 앉아 눈을 감습니다. 오늘 만난 박정희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 눈물로 범벅이 된 모습, 그리고 떨리던 목소리. 도윤은 주먹을 꽉 쥡니다. 마음 한편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고아원 시절 찍은 사진입니다. 어린 도윤이 홀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표정 없는 얼굴, 초점 없는 눈빛. 도윤은 그 사진을 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크리스마스마다 혼자였던 날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외출할 때 방에 남아있던 순간들, 생일마다 케이크 없이 보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박정희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나는 너를 후원했어. 내가 잘 자라기를 바랐어. 도윤은 항상 자신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푸른 나무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가는 곳입니다. 고아원 건물은 여전히 낡았지만 정겨워 보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도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도윤아,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이니? 도윤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후원자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도윤아, 그분은 익명을 원하셨단다. 하지만 내가 꼭 알고 싶다면 말해줄게. 그분은 박정희라는 분이셨어. 너를 낳으신 어머니였지. 도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합니다. 원장 선생님이 계속 말합니다.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셨어. 내가 건강한지 잘 지내는지 물어보셨지. 목소리에 늘 눈물이 섞여 있었단다. 도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도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도윤아, 그분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너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했던 거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너를 도왔던 거야. 그것도 사랑 아니겠니?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증오의 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도윤은 고아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전화기를 꺼냅니다. 정혜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겁니다. 정혜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저 강도윤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혜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납니다. 도윤은 커피를 주문하고 정혜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엽니다. 고아원에 다녀왔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박정혜 씨가 저를 후원했다는 것을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언니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했고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저를 지켜봤다는 걸 알게 되니 혼란스럽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도윤 씨,
언니도 당신만큼 힘들었어요. 당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날부터 언니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펴니다.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혼자였고 명절마다 외로웠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워낼 수 있습니까? 정혜는 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언니도 당신도 모두 피해자예요. 당시 사회가, 그 시대가 당신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저는 평생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서 저를 떠났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오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당장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언니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며칠 후 정혜는 언니와 도윤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세 사람이 만납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도윤아, 이거 내게 주고 싶어? 도윤이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편지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박정희입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펼칩니다. 편지에는 언니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도윤아,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킬 힘이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 평생 너를 그리워했고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쌓아왔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이 그 편지 안에 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정희를 바라봅니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도윤이 일어나 언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언니를 안아줍니다. 언니는 도윤의 품에서 한참을 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도윤도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어머니를 증오했던 제 자신이 미안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정혜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천천히 가자. 우리 앞으로 시간이 있잖니. 도윤은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도윤 씨, 재개발 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고마워요. 주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주일 후 도윤은 다시 주민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도윤은 단상에 올라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께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냉정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주 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도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죠? 도윤은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약속드립니다. 계약서에 모두 명시하겠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칩니다. 도윤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모습 대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주민들이 도윤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합니다. 몇 달이 흐릅니다.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주민들을 배려하며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정혜는 도윤과 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언니는 도윤의 사무실에 반찬을 가져다 주고 도윤은 주말마다 언니의 가게를 찾아갑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정혜는 언니와 도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작은 단칸방이지만 정혜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이모,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혜는 뭉클합니다. 앞으로 자주 오렴.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언니가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묻습니다. 도윤아, 너는 행복하니?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걸요. 이렇게 어머니와 이모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집니다. 정혜는 언니 도윤과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이제는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이모, 어머니,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가족입니다. 언니가 도윤의 팔짱을 낍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도윤과 언니가 행복하기를 말입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결국 치유되었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깊지만 그래도 피는 피었습니다. 정혜는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혜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